트럼프가요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케빈 워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지명해가지고 어제 대한민국 주식이 폭락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이유가 있나 보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 평론가님, 네네. 우리가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한번 길게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그랬죠? 그때 그 파월 트럼프가 파월. 제롬 네네네. 파월 네. 협박하고 한 거 네, 맞아요. 방송 워낙 많이 다니까 여기 맞아요. 거의 뭐 다 키워놨단 말이야.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간이 제가 졌나봐요. 어디가 무식한 건지 네. 확인을 먼저 받고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이게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 예.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나눴던 대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 지금의 연준 의장인 파월이 파월. 금리를 안 내리니까 트럼프가 이 새끼야 맞아요, 금리 맞아요. 내려 이 새끼야 안 그러면 내가 너 그냥 잡아 넣을 거야 해서 금리 내리라고 난리를 쳤거든. 네. 그리고 나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거니까 이 케빈 워시는 금리를 내리는 데는 전 세계 1인가 보다 했지. 아. 그러면 케빈 워시 금리 내리는데 이 사람 금리 내려가 주가 뜨겠구나 해갖고 나는 설레고 있었거든. 근데 케빈 워시를 지명해갖고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야.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네네.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무식한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근데 그게 정확합니다. 그 의문을 가졌어야 됐어요. 원래는. 그게 지금까지 아무도 없던데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의 이 로직 이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그리고 내 얘기가 틀린 거겠지. 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졌지. 네. 설명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어저께 그래서 주식이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폭락을 했어요. 하겠죠. 금은 10%나 빠지고요. 금이 또 빠졌어. 은은 30%가 빠졌어요. 근데 사실 뭐 어떤 단일 자산이 와. 하루에 30%가 빠지는 거는 역사상 잘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었어요. 몇백 년 제가. 사이에 잘 나오지 않는 그래요? 정도로 이례적으로 그래요? 폭락한 겁니다. 네. 폭락이라고 하기보다도 더한 뭐 붕괴 수준으로 네. 빠졌고요. 코인도 이제 8만 선이 무너지는 등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었죠. 네. 어제. 네. 근데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마감된 코스피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어저께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고도 위로 갖다 붙였습니다. 회복하고 더 위로 갔어? 예, 지금 코스피가 좀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5,268이었고요. 319포인트, 6.45%가 올랐습니다. 와. 코스닥은 1,140선을 회복하면서 3.87%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6만 6천 원, 10% 올랐습니다. 와. 하이닉스도 90만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8.67%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쉽게 말하면 자산시장 대폭락, 네. 충격, 급락, 오늘 원상 회복 그리고 심지어 그 위로 더 갖다 붙이는 현상. 네.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한 이 1박 2일의 상황.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이해를 해야 이제 돼. 일단 이걸 이해.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짧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 이런 거는 한 점에 모이지만 그 점에 모이게 하는 요소는 360도에서 그렇긴 수많은 하겠죠. 요소가 모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요소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짧게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 걷어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궁금하다. 네,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4,200, 3,000, 4,000, 뭐 5,200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때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증시가 왜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일단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유동성이었어요. 제가 유동성.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돈이 많이 불렸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예. 살려면 돈이 흘러 있어야죠. 넘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증시를 부양하는 토대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살려고 봤더니 애들이 다 실적이 좋아. 삼성 반도체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살만하다. 근거 있다. 이게 실적. 세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이 코스닥, 이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시장 정상화 조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평가 안 돼. 우리도 제가 받겠어라고 하는 믿음. 요 세 가지가 뭉쳐서 그렇지. 우리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전에 갑자기 뭐 삼성이 반도체가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었냐? 그 말이 안 맞지. 조선이 뭐 수주가 끊겼냐? 안 맞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재벌과 연합해가지고 시장 개혁 조치를 이쯤에서 그건 안 마무리한다 맞지. 이런 거 없어요. 네. 두 가지 이 뺀다. 두세는 이거 요유가 없었어요. 요인이 없었어요. 그 전날과 어제 달라진 거라고는 연준 의장 지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요소가 어떻게 눈골로 가듯이 굴러가서 첫 번째 요인인 증시가 이렇게 뜬 첫 번째 요인인 유동성을 타격했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은 연준 의장으로 사실은 생각하던 후보군들이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거의 영혼을 팔았다 할 정도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딸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 후보군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저는 가기만 하면 금리 인하할 겁니다. 아. 파월 저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뭐 대통령님의 복심을 압니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최고 앵커님 말씀처럼 저 눈에 가신 파월 말 안 되는 파월 자르면 내 신복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 그렇지. 임명하겠지. 네. 그럼 트럼프 마음대로 이제 연준 푸시 되겠지. 네. 일단 이렇게 믿었는데 네. 짠 하고 발표된 사람 누구야? 예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정이 없던 아예 사람이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확률이 올라갔는데 네. 늘 얘기되던 몇 달 사이 얘기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번에 확인하는 거죠. 저 사람 누군데? 봤더니 이거 뭐야? 옛날에 연준 이사였었어. 근데 옛날에 했던 발언, 그때 했던 어떤 속기, 기조 뭐. 세게 했던 기조,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그 사람은 그때 소위 말하는 돈을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쌍지팽이를 들고 반대했던 사람이네. 그래? 그리고 연준이 역할이 왜 이렇게 커? 응. 니네가 뭔데 나서서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야? 경제는 정부나 민간이 돌리는 거고 성장하는 거지. 나서서 뭐 금리를 가지고 조정을 한 해만에 이거 아니야라고 해서 연준 역할 축소, 양적 완화 축소 이랬던 사람이잖아. 워시가 이거 매파가 임명됐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일견이었습니다. 아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냐면 뭐라고? 매파가 임명이 됐어? 그러면 유동성이 곧 마르겠군. 그렇지. 긴축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레버리지가 큰 섹터들이에요. 빚으로 이루어진 섹터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아요. 네. 돈이 마르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덜 들어오면 더 많이 떨어지는 섹터. 그렇겠죠. 그게 금, 은, 코인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게 금은이야.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뭐니 해도 본질은 안전자산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전쟁이 날 것 같고 위험하고 달러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저쪽으로 도망가 있자라고 하는 안전자산인데 예.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야 금값이 사상 최고치 5,600불을 넘어? 은이 뭐 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어? 상승률이 이게 뭐야 이거?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본질적 기능 더하기 사실 최근에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믹스돼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레버리지 돈 조금 내고 쉽게 말하면 이제 파생 같은 빌려서 것들을 하는 거. 올리고 불려가고 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유동성이 마르나 보다. 그럼 뭐예요? 추가로 빚내서 들어오는 사람 덜 들어오겠네. 덜 들어오죠. 그럼 이 가격 유지될까? 안 될 것 되지. 같아.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앞으로 금은 거래하려면 증거금을 더 내. 지금 9%만 되면 100을 살 수 있는데 16 이렇게 올릴 거야. 네. 점점 깐깐해지죠.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유동성 마른다는 신호가 딱 잡히니까 폭락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레버리지가 많은 상품은 내리기 시작하면 마진콜이 걸려요. 너 지금부터 이게 쉽게 말하면 내 원금이 100원이고 그러면 100원을 추가로 더 빌려서 200원어치를 살 수가 있게 됐는데 값이 빠지네. 그러면 네 원금 대비해서 이 지금 물건 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원금을 보충하든지 보충 못하면 우리가 강제로 시장가로 내다 판다. 자동 매도 이게 마진콜이에요. 마진콜이 막 걸리는 거예요. 막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에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더 빠지고 더 그렇겠네. 빠지니까 더 매도가 나와. 그렇겠네. 그러니까 계속 악화가 엑셀레이팅 된 상황인데 그나마 이걸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딘 가서 원금을 메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담보 더 넣을게요. 네네. 그럼 어디서 돈을 마련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장, 바로 얘기하면 현찰 빠지는 시장,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그걸 빼서 넣어.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시장이 매파가 등장했대라고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 자산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연쇄 반응 속에서 금융시장 특히 증시에서 나중에 빠지면서 메꿔지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하락 로직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대폭락, 아시아 증시 대폭락 요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많이 빠졌구나. 외국인도 많이 뺐죠. 저기 이제 어제까지. 예, 그런데 외국인은 많이 뺐는데 어제 같은 증시에서 우리나라 또 이 용감하신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인분들이 5조 넘게 이것도 단일 하루 거래량 5조 넘게 순매수 처음이에요. 잘했다. 대한민국 잘했다 국민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와중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와, 잘했네. 그럼 그 들어가신 분들과 또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분들은 뭘 믿고 그런 거야?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로직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네. 워시를 지명했대. 매파가 지명됐대.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네. 근데 최고 앵커님 같은 물음을 가졌어야죠. 야, 트럼프가 파월이 싫어서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매파를 임명할 리가 있어? 그렇지.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지금 결론 그래 매파가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바꿨다. 그렇게 바꿨어 또? 이게 맞네 그러면. 내가 맞았어. 최욱 씨 얘기한 거 맞네요. 어제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 물음을 하고 그 물음에 답이 안 나오면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와. 워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워시. 그래야 워시, 어제 워시. 오늘의 변화에 예. 진앙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이 얘기는 그래서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도 알아야 돼.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앞으로 1년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타임지 올해 인물이 될 뻔할 정도로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케빈 사람이에요. 러시. 한번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70년생이에요. 나이가 젊어요. 젊어. 네, 좋네. 우리랑 별 차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유대인이고요. 스탠포드에서 학사인데
뭐 경제학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공공정치학이에요. 우리 지금 행정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행정학과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경제학이 아니라 정통 문과죠. 그렇게 하고 로스쿨을 가요. 하버드 로스쿨. 거길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안 봐버려. 법조인이 된 것도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비즈니스 스쿨을 가. 이때서부터 겨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사과정쯤 대학원쯤에서 이제 겨우 경제에 대해서 이제 눈이 트이고 졸업하자마자 모건 스탠리에 입사를 해요. 거기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나이에 32셋에 부사장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금수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올라가고 부인이 누구냐? 우리 화장품 에스티 로더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상속 손녀예요. 창업자 손녀. 와. 부인 자산만 몇 조입니다. 몇 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 미국의 쉽게 얘기하면 최상류층 인맥, 월가 인맥 이걸 다 유대인 인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 우리로 치면 청와대 뭐 경제 수석 경제 보좌관들 중에서 젊은 나이인데 수석이 돼요. 수석 보좌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단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안 되겠다. 너는 연준 이사가 되라라고 해서 지명을 받아요.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금통위원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돼요. 그때 나이가 35이에요. 와. 나랑 동갑이네. 대단하네. 지금 35이에요, 곽선 씨. 예. 지금 저 나이에 갑자기 금리 결정한다고 와.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얘는 은행 계좌도 간신히 쓰는데. 예, 물론 뭐 나름 천재적이다, 머리는 좋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좋아. 있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런데 부시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백악관을 거쳐서 연준에 들어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화당 라인, 부시 라인 이쪽 라인에 어떤 식으로든 포지션이 엮여 있다는 뜻이에요. 기득권이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연준 의장이 버냉키예요. 이 얘기 기자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버냉키가 사실은 중간에 오바마 라인으로 갈아타요. 그 당시 정권과 뭐랄까 호흡을 잘 맞추는 정책을 합니다. 특히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돈 푸는 정책이에요. 그때 금융 위기가 있었거든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세상이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이걸 제압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적 완화 첫 번째 그래서 QE1이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 정책을 막 하는 거예요. 얘는 공화당 라인이잖아요. 아, 그 반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 싫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명분을 삼은 게 그 정책은 틀렸어. 아,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QE는 잘못됐어. 나중에 물가 오르면 어떡할 거야? 인플레 책임질 거야? 위기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뿌려진 그때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는 얘기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 뿌려진 돈 나중에 인플레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마어마하게 반대 발언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세훈이가 태능 개발 발언만 딱 떼고 보면은 친환경자야. 야, 이 사람 문화재주의자야. 그렇지. 문화재면은 이 사람은 정이 개발주의자를 다 때려잡는 사람이야. 라고 안 거지, 맞지? 요거 비유 좋았지? 이 비유는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어. 그렇게 하면 되네. 남들이 볼 때는 양적 완화 반대론자야. 매파야. 너무나 세게 반대했어. 그러네. 그리고 됐다. 심지어는 그때 반대를 하도 하다가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이거든요.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버려. 나갔어. 나 여기서 더 이상 못해. 여기서 나가버리기까지. 원행키 때문에 나갔네. 네, 그 정도로 매파라는 타이틀을 그때 얻어버려요. 그때 얻은 걸로. 하구나. 그때 얻고 이제 됐다. 나가서 다시 또 이제 사기업 사모펀드 회사 월가에 들어가서 또 승승장구하면서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되자마자 얘 누구야? 막 옛날에 이거 완전 매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놀려버렸는데 그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이 사람의 포지션을 보면 역사를 그때 필요한 포지션에 맞춰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친여성향이라도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 입에 맞는 사람을 그랬나 넣었지. 보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임명되고 그렇겠지. 나니까 금리 인할 거라는 그 경로에 여전히 이상이 없을 거야라고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그렇지. 정말 어느 말씀드리네. 한순간만 보면 배현진? 홍준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했는데 지금 홍준표랑 몇 살짜리하고 그렇죠. 홍준표는 이제 그만하거라. 야, 우리 이제 됐다. 최 차장님이 오세훈 팔 시간에 워시 팠으면 어제 들어갔겠네. 오세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에휴, 그때 워십 팠어야 돼.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적어도 강력한 매파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면 뭐예요? 유동성을 건드렸던 그 큰 공격은 우리가 너무 기우였던 거야. 너무 의심이 셌던 거야라고 하니까 유동성 관련해서 아직은 판단을 바꿀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전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동인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예리하게.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면 방향이 세 개로 갈립니다. 바로 다음 날 야 그래도 혹시 몰라. 왜냐면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참에 울고 싶으니까 뺨 때린다고 이참에 조정의 명분으로 삼아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서 빠질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 반등은 해. 반등을 하는데 떨어진 진폭에 반 정도를 못 미치는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떨어진 진폭을 완전히 회복하는 반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자, 그런데 밑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반 정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회복이면은 아직 횡보라고 봐야 돼요. 그 보합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 떨어진 걸 위로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뭐야? 떨어지기 전보다 더 좋아요. 뭐냐? 더 좋아? 조정을 겪었는데 시장이 얼마나 센지를 거꾸로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어. 야, 거꾸로 하게. 워시 덕분에 확인했어. 워시 덕분에 이렇게 힘이 세라는 게 오히려 반증으로 확인됐어요. 확인됐구나. 판단만 바뀌고 나니까 여전히 문제 없네. 더 갖다 붙네라는 걸 확인이 됐죠. 오늘 확인했네. 그러니까 유동성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박시동 씨가 말로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날 주식 들어오려고 하는 예탁금 네. 총알이 100조 이걸 100조 넘었다라고 큰일 났거든요. 네. 큰일 났다 했는데 104조를 돌파하면서 더 들어와요. 돈이. 더 들어와 또. 예, 그리고 외국계 매도는 나왔는데 야 유동성인가 봐 이거 빼 그래서 돈 좀 금으로 뭐 한 거 빼서 갚아야 돼라고 하는 단기 자금은 빠진 게 맞아요. 곽선 씨 말씀. 근데 장기 그다음에 패시브 시장이 올라갈 거 쭉 따라가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길게 가자라고 하는 그 자금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진다고 해서 늘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것도 나눠봐야 되는데 장기 자금 패시브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 개인들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유동성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 없다. 이게 다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 이제 워시 문제도 끝났네. 요거는 워시. 조금 아니에요. 워시는 또 아니야. 근데 워시가 금리를 안 인하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건 조금 오해라고 불식이 됐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양적 완화 반대야. 이건 그때 상황이 다르다고 치고 연준이 역할이 너무 커. 그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고 최근에도 했어요. 네. 경제가 민간으로 성장하고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온 세상이 연준 입만 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메커니즘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금리 인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냐 긴축이냐라는 수단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시장에다가 가가지고 곽수산은행 최욱은행한테 너 국채 갖고 있지? 나한테 팔어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네 국채를 나한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국채를 사고 너는 돈을 받고 돈을 돈이 뿌리는 풀리는 거야. 거죠. 요 방식으로 연준이 유동성이나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돈을 국채로.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연준이 역할이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워시에 대해서 금리는 트럼프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네. QE 이 풀리는 거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일단 예상이에요. 이게 시장 우매. 내가 어제 확인했잖아. 왜 이렇게 독특해? 우매. 시장 우매한 거 내가 어제 확인했잖아. 시장은 우매해.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두 가지입니다. 연준 역할 축소로는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의 이력을 제가 계속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연준 이사 때려치고 또 다른 사모펀드 회사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에 먼저 들어가 있던 선배가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걔네들 라인이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침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신복은 베센트 재무장관, 재무장관의 쫄자는 네가 연준 의장. 뭔지 아시겠죠? 알겠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연준의 기능이 축소되고 통할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역할론 축소론자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QE를 안 해서 유동성을 푸는 것까지도 멈출까? 시장은 그렇게까지 할 것처럼 약간 그래도 아직은 워시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남겨놔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도 내리고 그렇지. 돈도 뿌리고 싶지. 돈도 뿌려야 장기치가 내려가는 그렇겠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워시가 일으키는 연준 역할론이나 앞으로 QE를 어떻게 할 건지 금리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은 더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일은 그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케빈 워시는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나는 이해운이야. 이해운이 이재명 경제에 대해서 맨날 일생을 걸고 비판했거든. 이번에 후보자 되고 이재명의 경제가 내 생각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포지션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시장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1견이 아니라 2견, 3견으로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다. 오늘 아주 잘 모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